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와서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결과는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가 무렵까지 계속 빠지면서 코스피는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마이너스 0.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마이너스 1.8%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이 8.7%,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6%, LG화학이 6.9%, 또 삼성 SDI가 7%, 마지막으로 포스코퓨처엠은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크게 빠졌던 만큼 지수를 크게 끌어내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다 2차전지 관련주였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많진 않아도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역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상당히 적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240억 정도, 코스피 전체 순매도 금액을 떠올려 보세요. 거의 3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24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단순히 금액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었던 삼성 SDI, 확실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10% 급락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현대바이오, LG전자, 유한양행, 네이버. 오늘은 상당히 업종들을 골고루 매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LG전자, 롯데케미칼, 크래프톤. 기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종들을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다행히도 전날 나스닥이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어제는 0.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2주 가까이 시장이 밀렸었잖아요. 그래도 최근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S&P 500은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0.7%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1.3%의 반등과 함께 전날에는 도지형 캔들이 나왔었다면 오늘 새벽에는 빨간 양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오늘 1%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만도 0.5%네요. 또 중국 증시도 어제하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아시아권도 같이 반등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 시점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6%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1.4%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한 방향으로 밀리고 있어요. 일단은 국내 시장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오늘만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은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국내 시장은 최근에 카카오처럼 대표적으로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하지 못한 시장 분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가 조작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또 발생이 되었다고 해도 처벌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많은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한 번씩 글로벌 시장과는 반대되는 이런 흐름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다 보면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다시 나오는 반등장에서 비중을 줄이자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갈 만하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면 이런 미수금이라든지 신용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은 기초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무더기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2차전지 관련주는 국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이라든지 대만,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2차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무더기로 급락이 나옴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재료를 살펴볼게요. 일단 GM에서 오늘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인하하겠다는 부정적인 발표가 있었고, 지난해 중순부터 내년 중반까지 2년 동안에 4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수요의 둔화를 반영하면서 그 계획을 폐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2차전지의 투심을 굉장히 많이 자극시켰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더라도 이게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분명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가격을 낮춘 만큼 판매량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생각보다 미미했었고, 그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시장 분위기를 보면 결코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은 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에 영업이익이 7,300억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GM이나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부진, 그런 이슈가 조금 더 지배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새롭게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예요. 자, 일단 흑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을 보시면 배터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음극재의 필수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출 통제한다는 것은 완전히 수출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12월부터는 사전에 중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기존 절차보다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국내 기업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을 이용해서 배터리 음극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걸 또 국내 배터리 3사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결코 2차전지가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시장이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마이너스 7% 급락이 나오고 있죠. 또 지난번에 7월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한번 볼까요? 고가에서 거의 55%나 급락을 했네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6% 급락과 함께 올해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대주전자재료도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들이 올해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셨잖아요. 반도체 쪽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간헐적으로 강하게 들어왔지만 2차전지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었고, 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올라갈 때마다 물량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건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당분간은 추세를 돌리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고, 혹시나 내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면 조금은 시장의 안정을 찾는 것을 보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한 발 물러나서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관망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올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없었다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을 예시로 말씀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그 고점 부근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을 때, 그때는 한 번쯤은 조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업종이 되었던 간에 장기간의 상승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온 위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을 때, 그때는 이게 마지막 휘날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한 시간의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종목들을 더 예시로 말씀드려보면, 자, 이 종목은 카카오예요. 2022년 6월 당시에 17만 3천 원을 기록했고, 그때 역사상 가장 많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2020년 당시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계속 상승이 진행되고 있을 때 또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도 그 고점 부근에서 크게 터졌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종 상관없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 그 고점 부근에서 강한 상승과 함께 또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마지막 휘날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은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 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좋은 내용만 나올 것이고 또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이해를 해볼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어쨌든 2차원지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당분간은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섣불리 저점을 판단해서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매일같이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온 만큼 국내 증시도 내일부터는 따라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